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5급에서 제일 어려운 독해 영역을 독해 일부분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설명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형식이 나오면 사실 좀 더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형식의 글이 출제됐을 때 독해 일부분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보실 거고요. 매번 똑같은 패턴이죠. 적중 문제를 보실 거고요. 풀이 순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지. 왜냐면 이게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짜고짜 그냥 단어만 가지고 막 끼워 맞추기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보셔야지 사실 한 문제가 내 걸로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겠죠. 또 정신이 없죠. 빼곡하게 5급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지문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 지문에 문제가 지금 4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번호상으로 봤을 때는 독해 일부분의 제일 마지막 지문쯤 될 수 있는 제가 지문을 골라왔습니다. 이야기 형식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이제 구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고사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쉽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고 학교나 수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렇다고 중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고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어휘. 근데 57번 같은 경우는 다 동사로 추정이 되고요. 58번은 지금 문장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앞뒤 맥락의 의미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59번은 다 부사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0번 같은 경우는 동사죠. 그럼 그 위치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서 품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빈칸 앞이나 뒤에 이 해당되는 어휘와 호응을 이루고 짝꿍을 이룰 수 있는 걸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풉니다. 아무래도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문제 중에 3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이상은, 그래서 대충의 맥락이 이게 꼼꼼하게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대강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첫 문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적어도 배경이나 등장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용이 뒤의 내용들보단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웨이 잉밍더 고어왕으로 시작을 해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국왕이 공개적으로 법관을 선발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국왕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이야기예요. 국왕이 뭐 뽑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게요. 자,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을 파악을 하는데 그 빈칸에 해당하는 주어랑 수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뽑아요. 근데 한 명은 귀족이고 한 명은 뭐가 문장이 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사예요. 또 다른 한 명은 일반 교사고요. 그럼 등장인물이 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하겠구나. 귀족, 무사, 그리고 교사.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무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국왕을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국왕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를 골라야 돼요. 국왕이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국왕을 협조해서, 국왕을 조직해서, 국왕을 집행하는 거 안 맞죠. 수로 목적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빠, 이 베이 단어 아시죠? 4급 때부터 배우는 기초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을 모시고 데리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시고 데리고 국왕을 데리고 가서 남북 정벌을 한 사람이라는 거. 자, 58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대답을 해요. 문장의 시작을 해요. 그죠? 2065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국왕이 굉장히 현명한 그 법관을 뽑아야 되는데 후보 3명을 데려다 놓고 연못 앞에서 지금 그 오렌지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 오렌지가 몇 개가 떠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6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용원 물었대요. 무사한테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대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누구여야 해요? 국왕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건 그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또 물었어.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애가 주어인 거예요. 구강이 무조건 주어여야 해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구강이 주어가 아닌 애들은 속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읽다 보면, 왜냐면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은 무사한테 물어보고 귀족한테 물어보고 교사한테 물어보는 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까지 보면 구강이 말이 없어요.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했나 봐요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귀족이랑 따지하는 빼고, 왜냐면 또 물었는데 구강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표시를 안 했는지는 결과적으로 구강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제 왜냐면 모르는 단어 빼고라도 그냥 읽다 보면 결국은 그 일반 교사가 대답을 되게 잘해서 막 칭찬해줘요. 근데 그 앞에 두 사람은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에 대답 없는 것처럼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빈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쵸? 주어가 잡혀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고 주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문장이 보기일 경우에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야기 형식이고, 일단 등장인물이 3명이고 왕이 뽑아요. 그럼 뻔해요. 누구는 뭐라고 하고 누구는 뭐라고 하고, 이게 분명히 병렬로 이어질 거예요. 그중에 누구 하나는 멀쩡하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고사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패턴을 갖고 가기 때문에 맥락상에서 추론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갑니다. 여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무사가 주어죠.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쵸? 앞에 뒤에 문장상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뭔 얘기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식적으로 앞에 심지어라는 강조에 다가가지도 않고, 그쵸? 정식이나 긴급은 뭔가 행동을 긴급하게 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明显하면 분명하게. 근데 다가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지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급하게 막 허둥지둥 얘기하는 건데,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급하게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바로 얘기한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다가가는 제스처도 안 취하고 갖고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문장이 해석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여기 쉬워요. 왜냐하면 매우 기뻐했거든요. 너만이 진정한 인재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렌지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다 커팅을 해서 알고 봤더니 그 떠 있는 개수가 합치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보시면 이제 구강이 뭘 한 거예요? 명령하다, 응하다, 비평하다, 청장, 이렇게 외우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앞에 非常高兴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지문을 선택한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요. 왜냐하면 이故事 고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넘어가면 듣기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현명한 왕이 현명한 인재를 뽑는다, 뭐를 뽑는다, 이런 이야기 패턴이 너무 뻔하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레파토리가 굉장히 뻔해요. 이게 중국어 고사에서 굉장히 교훈을 주는 그런 권성징악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패턴이 있고 클리셰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의 고사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빈칸 앞뒤에서 호응관계 찾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앞에 주어가 누구였으니까 이 주어에 어울리는 수어를 골라야 되고, 이 뒤에 수어가 이거니까 이거든 이 4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이 주어가 맞을 거고, 의미상에서 주술목은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빈칸의 앞뒤에서 이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보기랑 서로 대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강이 있고 등장인물 3명이 있고 그 3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각광을 받겠죠. 주어, 수로, 목적어의 호응관계만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볼 때에 내가 막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외웠던 걸로 커버하기에는 5급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어, 수로, 목적어 파악하고 맥락 파악하면서 풀어보겠다는 훈련을 평상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